반갑습니다. EBS 대표 강사 박근영입니다. 사실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2시에 입시 설명을 시작하잖아요. 2시에 야구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오다가 야구를 보러 가면 어떡하지?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야구 경기를 보러 가지 않고 여기 온 걸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입시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재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네요. 우선 간단한 몇 가지 내용을 체크하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2016, 2017 변화되는 대입입니다. 간략하게만 적었습니다. 2017은 현재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가 아닙니다. 고2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죠. 고2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는 2가지가 변화됩니다. 수준별 수능이 폐지가 되고 수능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고3 학생들 저 2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변화가 좀 크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화이팅. 꼭 성공해야 됩니다. 올해 내년에는 한국사를 준비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른 기회 전형. 여러분, 고른 기회 전형이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 학생들도 있네요. 농어촌 전형, 그리고 다자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계층, 다문화 굉장히 많죠. 자, 이른바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될 학생들을 따로 모집을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 전형은 올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이 정도 증가했어요. 약 4만 명 정도 뽑습니다. 혹시 어려운 형편에 여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앉아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십시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지역인재. 지역인재가 뭔지 아시나요? 뭔가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른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갈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고요, 부산, 울산, 경남 학생들만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으로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지고 합격 커트라인도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에 이렇게 모집하는 대학들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지역인재 전형도 79개 대학에서 약 10,000명 가까이 뽑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계속 증가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선 간단한 얘기 하나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시와 정시로 2개 나눌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는 뭘로 대학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내신이에요. 학생부 종합은요? 생기부, 비교과, 스펙,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논술은 논술일 테고, 실기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체능으로 알고 있는데 예체능보다 더 많이 뽑는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외국어 특기자입니다. 네, 그런 것도 실기 전형이에요. 수학과학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 같은 경우에 토익이 대략 900 중반대 정도 점수를 요구하고 있죠. 혹시 그런 학생이 여기 앉아 있다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빠졌는데 여기 적성고사 전형도 있습니다. 대폭 많이 축소됐고 사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준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과 실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고3이라면 다음 중에서 전형이 결정돼야 되는 거죠. 내신,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거나 비교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논술로 가거나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나의 장점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전형에 올인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는 뭘 보면 되냐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전형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 포인트들을 오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수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회 지원이고 정시는 몇 회죠? 네, 맞습니다. 3회 지원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일 테고, 자, 수시 전략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그리고 제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하나 이런 뉴스 최근에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은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없이 10만 명이 대학 간다. 기사 본 학생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이 없네요. 아, 그렇죠. 기사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웃죠? 근데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좋다. 나 수능 안 보고 대학을 무려 거의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한 20만 명 정도 뽑는데요. 수시에서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수능 없이도 갈 수 있겠구나. 좋네. 거기서 생각이 멈추신다면 현재 입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내신으로 가는 전형입니다. 우선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했지만 사실 학생 수도 줄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폭의 감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약간 감소했다 이런 정도의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있겠죠. 자, 근데 고3은 이제 이쯤 되면 좀 답답하죠. 선생님, 저 고3입니다. 고1, 2 내신이 그런 게 있어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그런 생각 들죠. 이제 고3 내신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한테는 필요 없는 전형 아닌가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1학년 때 4, 2학년 때 2, 3학년 때 1. 이 학생은 1, 2, 4를 찍었습니다. 평균 등급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대학에서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란 게 있습니다. 즉 내신을 똑같이 반영하지 않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많은 대학에서 1학년은 20, 3학년은 40, 2학년은 40, 3학년은 4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1학기는 몇 프로가 반영되는 거죠? 맞아요. 10%입니다. 2학년 1학기는 20%죠. 3학년 1학기는 40이죠. 2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20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사 치겠다는 얘기죠. 40이죠. 1학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죠? 1학기까지만. 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두 학생이 이 대학에 원서를 냈을 때 대학별 산출 내신이 어떻게 바뀌느냐? 결과를 보시면 꽤 크죠. 0.6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고3 내가 4등급, 5등급 받았다. 고2까지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학년, 3학년 때 내신 성적을 끌어올려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평균 성적이 2등급, 1등급으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지만 작게는 0.56등급, 많게는 1등급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은 굉장한 차이를 발생할 수도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내신 성적이 멈춘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요 3학년 때 드라마틱하게 등급이 한 2등급 올랐어요. 바로 어떤 전형의 지원 가능성이 생겨버립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왜? 성적이 향상이 돼버리면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이 되죠. 이 학생이 1, 2학년 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3학년 때 굉장히 잘했네? 다르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의 전형까지 열어주는 겁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내신으로 가는 전형인데 내신으로만 뽑을까요? 자, 볼까요? 올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내신으로 뽑는 대학 있습니다. 가톨릭대, 한국외대, 한양대, 건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은 내신, 교과 100%를 뽑습니다. 내신 성적으로만 뽑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대학 볼까요? 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를 본다든지 서류 면접을 보죠. 자, 이때 수치에서 오시면 안 돼요. 선생님, 연세대가 교과 70이고 비교과 30. 교과 성적이 70이니까 비교과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요. 자, 작년에는 세부 계획이 나왔으니까 작년에 나왔던 서강대 반영 비율을 봅시다. 작년에 대부분 많이 이랬어요.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내신 점수를 200, 300, 250을 만점을 줍니다. 몇 등급에서 몇 등급인가요? 1에서부터 3등급까지를 만점을 줍니다. 자, 서강대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 대학은 1에서 3등급은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뭘로 구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비교과나 서류 면접 이런 걸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약간 학생부 종합전형의 냄새가 나죠.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내신 성적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비교과가 조금 약한데 난 비교과가 조금 약한데 학생부 성적이 조금 좋다고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는 뭔가 나는 좀 모자란 것 같아. 이런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작년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놓은 결과입니다. 학생부 성적은 자 보십시오. 학생부 성적이 이렇게 좋음에 따라서 점점 나빠짐에 따라서 합격률은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학생부 성적이 좋으면 그냥 그대로 합격을 해요. 근데 면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면접을 보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1에서 2등급 학생의 합격 비율보다 2에서 4등급 학생의 합격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2에서 4등급 학생도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합니다.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해요.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활용 사례, 자, 합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 사례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인서울의 경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어긋나는 사항이 아마 있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서울에 3등급이 들어가나요? 실제 합격 데이터입니다. 지금 3등급이 왜 어떻게 서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아직 현행 입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자, 인근에 있는 대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대와 경상대. 자, 이런 정도의 성적대의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신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던 이야기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컨설팅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서울에 제가 2년간 파견을 가 있었는데 EBS 바로 옆에 대치동입니다. 컨설팅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컨설팅이 별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컨설팅이에요. 자, 사례 하나를 보십시오. 자, 이 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3.4 끝났어. 이제 끝났습니다. 안타깝죠. 내일같이 막 그죠? 구제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목표는 이화여대래. 자, 이화여대 재작년 사회학과 3.06까지 들어갔어.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때는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지는 역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학생은 이화여대 사회과학부에 지금 끝났는데 아까보다 갭이 더 크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웃고 있죠.
되게 기분 좋아 보이죠? 볼도 빨가스름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들어갔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이것 때문에 들어갔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나요, 혹시? 드시는 그래도 계시네요. 네.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당시 이하여대 수능최저,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최저 얘기하고 있죠. 수능최저는 이거였습니다. 우선선발 세개 합이 4입니다. 세개 합이 4는 112죠. 이 학생은 수능에서 자세히 보시면 인문계열인데 영어가 4야. 자, 난일 같지 않죠? 이게 보면 내 얘기다 지금 싶은 사람 있죠? 121로 요걸 맞췄어요. 선생님, 이제 의문사항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수능 최저를 맞췄는데 어떻게 학생부 3.4가 들어가나요? 수능 최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학생부 컷은 완전 밀려버립니다.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작년에 한양대 굉장한 이슈였죠.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한양대 간다 했습니다. 한양대 인문계열 1단계 합격자 평균이 1.1이었습니다. 자연계열 1.2였습니다. 최상위 학과인 정책학과 1.05입니다. 1.05는요 2가 볼까 말까 해야 됩니다. 화공생명공학과는 1단계 합격자가 1.03이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으면 학생부 컷은 반대로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 사례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작년 합격한 학생입니다. 한의학과에 3등급 중반대의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한의학과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한의학과입니다. 왜 3등급 중반대가 합격했냐? 그 대학의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비, 영어, 과탐 2과목을 포함해서 2개 합이 2. 물론 고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과탐이 2개라는 게 조금 맞추기 어렵겠죠. 1, 2개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갑니다.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지금의 학생부 성적을 200%, 300% 정말 빛이 나게 반짝반짝 만들고 싶습니까? 수능 최저가 올라가야 됩니다. 수능 최저가 높일수록 학생부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내 학생부 성적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능 최저 없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내신으로 대학 갑니다. 하지만 수능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요. 명심하십시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끝까지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이게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능 최저 지금 대략 이런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인서울 라인은 대략 2개 등급 합 5 근방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데 수능이 안 나와. 그러면 전략적으로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택을 하셔야죠. 설마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잘해서 다 올리길 바라시나요? 아니죠. 맞추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2개면 2개, 3개면 3개 맞춰서 반드시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면 또 여기 고3 학생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 저 그냥 학교만 다녔습니다. 동아리가 뭐예요? 이제 와서 제가 학생부 종합이 웬 말입니까? 저는 해놓은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설명회를 2년 넘었네요.
계속 쭉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작년에 모여고에서 이 설명회를 하고 올해 수시에서 합격한 한 학생이 수강 후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학생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처음 알았답니다. 처음 알았는데 합격을 어디에 했냐 보니까 연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물론 이 학생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겠죠. 어느 정도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처음 알았다는 얘기는 치밀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았고 자신의 활동을 정리하고 보충한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기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중요 포인트들을 체크해보고 내가 준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했겠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자, 하나씩 이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교과에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생각하시고 비교과도 생각하시고 자기소개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요구 많이 안 합니다. 하실 필요 없고 추천서 자 여러분 쓰는 게 아니죠. 자 1단계 면접 있죠. 지금 면접 준비하면 안 되죠. 자 합격하고 나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수능 최저 얘기하겠습니다. 교과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제가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성적 변화 추이입니다. 성적 변화 추이에 대한 오해.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이 이렇게 쭉 올랐어요. 이것만 성적 변화가 계속 오른 게 아닙니다. 얘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떨어졌죠. 얘도 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정말 계속 오르는 거예요. 얘는. 그런 학생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정말 많이 없습니다. 단 3학년 때 떨어지면 지원하면 안 되겠죠. 떨어지면 지원하면 안 됩니다. 3학년 때 올라야 되겠죠. 올라야 됩니다. 자, 이런 성적. 3학년 때 떨어지는 경우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주 소폭으로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원체 2학년 성적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더 오를 때도 많이 없어. 짜증나죠? 이거 약간 떨어지는 거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괜찮아요. 학과 관련 교과 성적 수학 교육과에 가는데 다 좋은데 수학 성적이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국어가 1등급입니다. 근데 수학 교육과 왔어요. 이상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적이 1번은 아직 끝난 게 아닐 테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교과 성적은 어떤지 교과에서만 체크 포인트입니다. 비교과입니다. 비교과에서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합격생의 비교과를 잠깐 가져왔는데 많이 뺐습니다. 빼고 이것만 가져왔는데 이 학생이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정교 부회장은 꽤 큰 스펙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대부분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교 부회장 하나밖에 없고 부회장은 성실할 거고 책임감도 강할 거고 왠지 뭔가 리더십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원서를 냈다고 합시다. 정교 부회장이 원서를 냈어요. 근데 정교 회장이 나타났어. 어떡하지? 나는 분대? 밀린 건가요? 아니죠. 뭔가 이상하죠. 리더십은 정교 부회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리더십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정교 회장 아닙니다. 부회장 아닙니다. 반장 해본 적 없습니다. 학급 부반장도 안 해봤습니다. 동아리 부장도 안 해봤어요. 하차는 동아리 차장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리더십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충분히 공감 갈 거예요.
동아리들 보면 인기 있는 동아리와 인기 없는 동아리들이 있죠. 네. 그러면 인기 없는 동아리들은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학생이 몸담았던 동아리가 인기 없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유치에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동아리 차장으로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 노력들을 과정을 적었고 그 결과 교내 동아리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1등도 아니고 3등 했죠. 그 과정을 적었습니다. 자, 내가 리더십을 적으라고 하는데 내 타이틀을 찾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 경험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실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봉사활동, 지속적이고 전공 관련성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자, 명심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모든 항목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적 오르면서 교과 성적 좋고 봉사활동 1학년 때 꾸준히 하고 리더십 있고 동아리 활동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충족되는 게. 몇 개가 빠져도 괜찮습니다. 리더십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동아리도 당연히 전공 관련이죠. 중요한 거 보니까 전공 관련이 중요한 게 뭡니까? 교과. 봉사활동은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정도는 전공 관련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서울대 지역균형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입학처장님이 밝힌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서 활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해서 누가 얘기했었는데요. 지역균형은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학교의 대표주자죠. 학교 전교 1등들이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이 학생은 1.7등급인데 합격했습니다. 짜증나죠? 자, 하지만 지역균형에서 1.7등급은 많이 밀린 겁니다. 많이 밀린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을 뽑은 이유를 서울대 입학처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부 교과를 볼 때 지적 호기심, 의지, 지식이 누적되고 있는가, 지식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 학생은 독서 기록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서를 하게 되기까지 호기심, 동기, 그 과정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독서 기록 하나만 정말 독보적이었대요. 다른 거는 그냥 그랬답니다. 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리고 서울대 입학처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부에서 보면 지식 누적은 잘 보인답니다. 뭔가 학생들이 배워가는 느낌은 분명히 받는데요. 근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또는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아마 대부분 다른 입학사정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비교과를 채워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경력, 전공 적합성 마찬가지입니다. 출결 이런 거는 여러분 생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 자, 엄청난 스펙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 자, 이것도 합격 사례입니다. 국어 국문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국어 동아리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국어 성적은 괜찮아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선생님 도와드리기 어법교정인데 왜 우리 글쓰기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글을 써서 선생님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채점을 하시겠죠. 아마 어법교정이었나 봐요. 선생님 혼자 하시기 힘드니까 도와줄 사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도와줬어요. 어법교정이라는 게 뭡니까? 빨간 펜으로 틀린 거 쭉쭉 긋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른바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우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적질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난 평생 지적만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국어가 이렇게 재밌는지 그때 알았답니다.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한 활동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활동을. 그렇게 화려한 활동을 한 학생들 물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정말 체계적으로. 하지만 그런 학생들만으로 현재 입학 사정관 전형의 정원을 다 못 채웁니다. 여러분과 같이 아이고 내가 무슨 입학 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생각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얘기인데요. 자기소개서. 자,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면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1번, 2번, 3번이 있죠. 자, 3번 얘기를 제가 예만 들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라고 하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시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이하여대 합격생 자기소개서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은 아주 평범합니다. 그냥 한 학생이 전학을 왔고 그 학생이 적응을 못했고 그래서 내가 적응해서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잘 적응해서 해피하게 끝. 그겁니다.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잘 썼죠? 왜 잘 썼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고사성어 썼나요? 영어 썼나요? 어려운 단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쓰는 단어죠. 진심이 느껴지죠. 실제 한 것 같죠. 잘 보이려고 쓴 것 같습니까? 담담하게 자기가 했던 그리고 그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을 그냥 적었죠. 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원되는 대학도 있고 뭐 지원하지 않는 대학도 이렇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대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고 게다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이 다소 두려워하고 있는 아니죠.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재수생과의 대결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수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심을 가질까요? 걔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심이 없어요. 왜? 더 이상 활동을 해도 기록을 할 수가 없어. 학생부가 끝이 났어요. 수능 점수를 올려서 그걸 가지고 무언가 정시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끼리 경쟁입니다. 사실. 보시면 최저 없는 곳 많이 있죠. 최저 없는 곳 많이 있습니다. 자, 필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서울교대는 국어비나 수학비 둘 중 하나가 필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느슨하죠. 4개 등급 합이 뭐 10, 12 정도니까 조금 그래도 뭐 어떤가요? 333? 뭐 2개 2등급이면 2 이런 거는 탐구가 또 2개네요. 그죠? 자, 이런 전형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경인교대에서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경인교대에 지망할 학생들은 70% 성비가 폐지됐어요. 경인교대에서. 성비가 폐지되면 일반적으로 누가 불리해집니까? 너희들 남학생들 그죠? 폐지가 됐는데 조금씩 바뀐 곳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성비가 폐지됐느냐 아니냐, 최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 합격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교과 뺐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만 나열된 겁니다. 3등급 때도 보이고 뭐 4등급 때도 보이죠. 교대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죠. 그리고 참고로 대부분 교대는 전 교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도 참고로 아마 아실 거예요. 교대 희망하고 계시는 학생들은. 자, 인근에 있는 우리 대학들도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 어떻게 서울교대보다 진주교대나 부산교대가 더 세나요? 이거는 실제 합격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마지막 커트라인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밑에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거고, 학생부 종합전형. 자, 10만 명 데이터 분석한 결과 이 데이터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1등급부터 심지어 6등급까지 합격 퍼센트가 10%까지 계속 나와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5등급인데도 20%의 합격률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르게 이렇게 많이 뽑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자신의 비교과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원 가능한지, 내가 했던 것들은 뭔지 곰곰하게 다시 체크해보고, 물론 더 자세한 거는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관이, 똑같은 비교과라도요, A 고등학교에서 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B 고등학교 하면 합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교 여건이 달라서 그래요. 농어촌 학교라면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죠. 농어촌 전형이 아닙니다. 학교의 여건입니다. 말 그대로. 특목고라면 뭐 더 좋은 실적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여건마다 달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를 정확하게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싶으면 선배들의 합격 기준, 선배들이 어떤 비교과를 가지고 합격을 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로파일도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다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논술전형. 논술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논술전형 뭐 이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 조금 뭐 비율적으로는 늘었지만 뭐 인원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는 14개 대학 정원의 21%를 논술로 모집합니다. 꽤 크죠? 논술이 여전히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하나의 문임은 분명합니다. 자, 논술 제일 중요하고요. 수능 최저 논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내신입니다.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데이터를 항상 보여줍니다. 자, 충격받지 말고 자, 심장 부여잡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갑니다. 작년 10만 명의 실제 합격 데이터입니다. 퍼센트지입니다. 합격률이 5.74%.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술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술은 너무 많이 준비해요. 정말 많이 시험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도 굉장히 낮아요.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논술 이외의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논술은 더더욱 그래야 되고, 그 대안은 뭐여야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정시여야 합니다. 왜? 논술은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그 높은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고 가기 위해서는 논술은 수능까지, 정시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은 분명하죠. 모의고사 수학과학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죠? 특별하게 잘 나와야 됩니다. 국어, 영어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죠. 자, 선생님 그러면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 보십시오. 뭐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논술의 신이 오셔야 되죠. 어떻게 이걸 비교하겠어요? 어떻게, 그죠?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문제 정말 잘 풀어야 되고. 자, 다음 보시면 수능 최저 없는 거 뭐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특이한 게 있죠. 건국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보긴 보는데 비교과를 본다고 이렇게 기본 계획에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볼 건지는 아직 발표를 제대로 안 했어요. 아마 약간 뭐 비교과가 어떻게 쓸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논술은 내신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볼까요? 이것도 작년 데이터입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본 계획에 의해서. 자, 학생부 논술 전형에서 1등급은 20점입니다. 쭉 가다가 뒤에가 많이 깎아버리죠. 8점. 아주대는 1등급이 10점인데 9등급은 점수를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1등급에서 점점 한 5등급까지는 조금씩 줄이다가 뒤에서는 갑자기 커지는 거죠. 내신 성적이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술을 쉽게 낸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쉬워지면 뭐가 중요해질까요? 내신도 영향력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물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술이고 수능 최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논술 경쟁률 보셨나요? 몇백 대 1. 근데 그 중에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절반 정도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절반은 수능 최저 거의 다 못 맞춰요.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에서.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법은 이렇습니다. 수능이 여기 있고 학생부가 여기 있고 상위권, 자 이쪽이 거의 뭐 1등급대가 모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그리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옆에 있으면 계속 짜증만 나는 학생부도 1등급 가까이 받고 수능도 1등급 모의고사도 받고 있는 학생 아무거나 하세요. 모든 전형 준비 가능합니다. 뭐 비교과 있으면 비교과 더 조금 하셔도 되고, 비교과 없어도 돼요. 아쉬울 거 없습니다. 정시 가셔도 되고 학생 교과 전형 가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잘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 수능은 상위권인데 학생부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 학생이 있죠. 거의 한 학교에 있을까 말까 한 희한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런 존재들은 전략은 분명합니다. 정시나 논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능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정시나 논술로 가시면 돼요. 자, 이런 학생들 많죠. 학생부는 상위권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 모의고사 성적이. 이 학생들은 무조건 수시에 목숨 거셔야 돼요. 수시에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시에 무조건 안전한 거 쓰시고 학생부 교과 종합 둘 중에 고려하셔가지고 비교과 여부 판단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애매한 친구들. 자, 중중 나의 길은 어딘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수능이 올라가잖아요. 수능 최저를 맞추잖아요. 수능 최저를 맞춰버리면 훨씬 더 좋은 대학이 갑니다. 학생부는 이미 거의 소폭 오르는 거잖아요. 소폭 오르는 거지만 거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2등급 3등급 대다. 내가 2등급 3등급 되면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부터 인서울까지 다 가능합니다. 내신은 다 가능해요.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그 수능 최저가 바로 자신의 원하는 꿈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학생부가 하위권이고 뭐 수능은 그런 대로 나오시는 분 있죠. 이른바 이제 학교 생활은 포기했다. 나는 수능으로 갈 거다 이러면서 이제 되게 불안한 눈빛으로 돌아다니는 친구들 있죠. 자, 전략이 근데 분명해요. 이런 친구들은 논술이나 정시로 가면 돼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하위권 되는 친구들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수시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오히려 정시로 가는 게 더 대학을 잘 갈 수 있어요. 왜? 추가 합격까지 있거든. 추가 합격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하위권이 인서울 넣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어느 정도 지방에 있는 자기 원하는 대학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입시 설명회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인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 얘기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수능 대박 꼭 할 수 있다. 자, 우리 교과서 읽듯이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야죠. 그죠? 지금 친구 얘기 아니죠.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자, 진심을 담아서 해봅시다. 자, 나는 수능 대박 꼭 할 수 있다. 자, 근데 혹시 여기 한 명이라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학생 있나요? 진짜?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벌써 고개를 숙이는 그런 생각 많이 들죠? 6월 모의평가 칩니다. 그런 생각 더 많이 듭니다. 9월 칩니다. 더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방금 얘기했듯이 나는 수능 대박 꼭 할 수 있다라고 꾹 눌러야 됩니다. 수능은요, 재학생이 성공하는 비결은 9월 이후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성공합니다. 왜? 너무 많이 포기하니까 앞에. 게다가 재수생들은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왜?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게다가 재학생들은 9월부터 수능 공부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성적이 많이 안 오르죠. 어쩔 수 없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그렇게 중요한데요. 수능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가면 반드시 오르고 반드시 여러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수능 대박 꼭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